네, 안녕하세요. 이건의 시사발견입니다. 오늘도 이달의 이슈를 모아서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슈, G7 회의입니다. 트럼프가 원래 있던 기존의 G7 회의를 6월에서 9월로 연기하고 여기에 호주, 러시아, 한국 그리고 인도를 포함하여 회의를 했으면 어떨까요? 라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은 우리나라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실로 놀라운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G7이라는 것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계열의 모임인데 거기에 한국이 낀다니 어떻게 보면 한국도 이제 선진국 계열에 포함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G7 도대체 어떤 국가들이 속해 있을까요? 네, G7에 속해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해할 사실이 여기 말고도 선진국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 있지 않냐, 왜 여기 G7에 껴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이 사건의 발단들을 보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이 G7 회의는요, 사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당시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옛날 서독과 일본 5개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에서 모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5년 2차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지금의 G5, 즉 정상회의로 승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6년에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공식적으로 합류했죠. 그래서 지금의 G7 체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러시아의 경우에는 1997년도에 정식적으로 참여했지만 2014년에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제외되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G7 과연 우리가 낄만 할까? 한번 GDP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GDP가 약 20조 달러,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약 5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018년에 GDP가 약 1.61조 달러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격차가 거의 5배, 20배 정도 나는 상황인데요. 빨리 성장을 해서 우리도 선진국 계열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7 회의도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금융공공 데이터 4천만 건 이상 무료 개방. 자, 실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무료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www.data.go.kr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금융표준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기존의 비상장 법인들에 관련된 정보들을 포함해서 약 4,500만 건 정도의 금융 데이터들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금융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참여하는 기관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리고 금융감독원을 포함해서 약 8개의 정부기관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 비상장 회사에 관련된 정보 굉장히 찾기 어려웠잖아요.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장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면접 준비하기 참 어려웠죠.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공공 데이터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냐? 그리고 도대체 오픈 API가 뭐길래 이렇게 이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실생활에서 한번 그 예를 찾아보려고 해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버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버스 정류장에 가가지고 이 버스 언제 오지? 내가 탈 버스는 또 언제쯤 도착하지? 라는 정보들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본 경험 한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오픈 API의 대표적인 예시죠. 플랫폼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정보는 이렇게 공공 데이터, 즉 지금 현재 버스가 어디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금융 공공 데이터도 좋은 오픈 API에서 활용된다고 한다면 취준생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이나 혹은 일반 국민들까지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죠. 금융 공공 데이터의 좋은 활용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입니다. 작년 12월 16일에 부동산 대책 이후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자 정부가 고심 끝에 칼을 빼들었죠. 지난 2020년 6월 17일 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 특히 경기도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가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로 함께 묶였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얘기만 있으면 다행인데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함께 공개됨에 따라서 조금은 여러분들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 가지 주요 포인트들을 짚어보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수도권 투기 과열 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요.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시가 3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살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 보증이 제한된다는 것이고요. 만약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난 이후에 이런 시가 3억 원 초과의 아파트를 구매하게 될 경우, 그리고 그 아파트가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속해 있을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매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등 굉장히 강도 높은 대책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간에서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한테 방법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추가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합니다. 모쪼록 부동산의 과열도 막고 긍정적인 변화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질소산암을 줄이자. 시멘트 업계와 정부가 공조했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최근 시멘트 질소산화물 저감 협의체 발대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발대식에는요, 정부 및 9개 시멘트 제조사 관계자 및 대기환경 전문가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2020년 말까지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 저감의 목표와 그 실행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구하고자 협의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실 한 가지. 도대체 질소산화물이란 무엇이냐? 이 질소산화물은 말 그대로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입니다. 연료가 고온으로 연소 시 공기 중에 질소 일부와 산소 일부가 서로 융합해서 발생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바로 산성비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이 질소산화물, 대기오염물질이 하루빨리 없어져서 탈모 예방을 위해서라도 빨리 방안이 마련돼 우산을 안 쓰면 머리 빠진다라는 오명이 사라지길 기대해봅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KBO, 한국 프로야구에서, 그리고 2군인 퓨처스리그에서 로봇 심판을 공식 도입한다고 합니다. 매년 라구 리그 하면 빠질 수 없는 이슈죠. 스트라이크 존. 이게 과연 볼이냐 스트라이크냐? 굉장히 탈도 많고 논란도 많은데요. 이럴 거면 로봇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퓨처스리그, KBO의 2부 리그부터 이 도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올해엔 약 20경기에서 로봇 심판을 도입하고요. 내년부터는 퓨처스리그 전 경기에서 로봇 심판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봇 심판이 1군에는 언제 도입되느냐? 목표는 2022년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로봇 심판의 볼 판정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레이더 기반 궤적 시스템과 카메라 기반 투구 궤적 시스템이 볼과 스트라이크를 결정하면 홈플레이트 뒤에 있는 심판이 내용을 이어폰으로 전달받아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정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KBO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항상 이 볼과 스트라이크에 굉장히 민감하셨을 텐데요. 주심의 성향에 따라서 볼과 스트라이크가 나뉘는 이런 오심 현상이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오심 논란 없는 깔끔한 KBO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달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모아서 정리해 봤는데요. 다음 달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이달의 이슈만 모아서 정리해서 제공해 드리는 그런 이건의 시사 발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